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네. 블루 엠텍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630원에 10%.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네, 이지은 전문가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블루엔텍 이제 위고비 때문에 매수한 거 맞으시죠? 비만 치료제. 네네네. 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행히도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좀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블루엠텍이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불리는 뭐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가 좀 살아 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좀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위고비를 맞고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위고비에 대한 처방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좀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매수가가 7,630원이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약간 수익권까지 좀 왔는데 약수익이긴 하지만 저는 비중이 10%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중장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중장기로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탄력이 나와서 뭐 8,500원 부근, 8,000원 돌파하고 8,500원 부근, 9,000원까지 오면은 저는 중장기라고 하셔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이제 실적이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되는 부분은 보였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바람에 이 회사가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단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디까지 보시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수익권이 도달을 했을 때 저는 수익은 5에서 절반이라도 반드시 좀 챙기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장기화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주가가 꺾이기도 하고 변동성은 유발될 수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랬을 때 일단 수익 챙기고 나중에 장기 시그널로 봤을 때 중간에 또 조정이 오면 그때 재매수를 해도 되니까 저는 수익권 도달하셨을 때 절반이라도 좀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가는 얼마 정도 정해야 됩니까? 일단 절반에 있어서는 8,500원 돌파하면 추가 시세는 가능할 것 같은데 8,500원 돌파 기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쪼개서 분할로 계속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번에 그 최근에 고점 부근이었던 9,300원 부근에서 또 저항 맞고 밀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9,000원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부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상담으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액세스 바이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많이 오래됐습니다. 아, 많이 오래되셨는데 그래도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중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게 작년 8월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9,100원이신. 아니, 조금 더 오래됐는데 아, 빠져나오려고 조금 수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어. 낮춘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 작년 8월에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매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못 아니, 하신 그때 거죠? 높아서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아니, 그때 매수가가 높아서 네. 그때 얘 수매를 해가 못 차가지고 낙천한 겁니다. 아, 근데 다시 그 금액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코로나가 네.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도 한번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지금 계절적으로 약간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시즌이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 온도차가 있고 낮과 밤에 온도차가 좀 있고 또 네. 덥다 보니까 저도 사무실에 요즘에 에어컨 켜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감기가 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니파라는 또 질병이 법정 전염병 뭐 1급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이상 나올 뉴스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니파라는 어떤 질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돼가지고 막 몇십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국이라든지 홍콩에서 좀 조금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지만 이게 그 전에 팬데믹 코로나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국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100억 급등하는 것도 조금 논리에 안 맞고요. 다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을 테마주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매수가가 9,200원이라서 이게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 달에도 7,100원 가고 좀 그다음에 못 올랐어요. 오늘도 일단 6,900원 정도 올라왔었던 거 감안한다라면 내일 좀 반등을 준다고 했을 때 7,000원 돌파를 못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 절반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이 못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그렇게 썩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약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유익한 상담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엑스트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7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4월 달에 한 거. 4월 달이요. 예. 몇 달,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좀 부담스러운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걸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네, 4월 달에요. 4월 달에. 네. 4월 달에 매수할 시점은 전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LNG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조금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6월 3일이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거기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갈 것인데 저는 이제 그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추세가 다행스럽게 지금 좀 버텨주는 위치긴 한데 지금 매수가가 16,500원 정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매수가 정도 오면은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반등을 준다라면 한 번에 매도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좀 15,000원 이상 왔을 때 일부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저께 크게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또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12,000원 초반은 혹은 12,000원 이하로도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이 무너졌을 때 종가상 기준으로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 13,000원에 이탈했을 때도 좀 비중을 좀 일부 줄여놓고 다시 저점에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3,000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미 반도체 6,700원. 6,700원이요? 예, 86,700원 맞으실까요? 예. 네, 86,7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네, 혹시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요즘이요. 여름이요. 요즘에. 네, 예. 최근이요. 네, 네. 최근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습니다. 어떤 목의 상담 받아볼까요? 나 테레비 껐어요. 네, 이지은 대표, 유창희 본부장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대표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86,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살짝 좀 우려는 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밀려서.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요. 사실 예.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 지금 양쪽이 살짝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두 기업이 지금 뭐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50% 정도 된다. 그리고 30% 정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HBM4 관련돼서는 결국엔 한미반도체 TC본더 4가 이제 납품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더 수주를 SK 하이닉스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금까지 물론 이원화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맞기는 해서 저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한미반도체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미국 쪽 기업 있잖아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하반기 때 수주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좀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적으로 오늘 8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만 원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8만 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은 더 소요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더 빠져요? 네? 더 빠질까요? 만약에 8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수급적으로 조금은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8만 원은 이탈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73,000원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비중 확대도 하지 마시고 쭉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선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없이 그냥 하반기 때 좀 더 실적으로 보여주는 흐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증명해내는 부분들을 좀 한번 기대를 해서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아쉬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 시간에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전산업.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1,670원에 15%입니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4, 5개월 됐습니다. 아, 네, 좀 되셨는데 주가가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전산업 지금 매수가 부근에 있는 상황인데 예. 혹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원래 중기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아, 중기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일단 저도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 관련돼서도 지금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뭐 AI 시장의 확장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한다, AI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반도체 쪽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력 설비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에너지 쪽, 인프라 쪽 종목들이 좀 시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뭐 독일,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유럽 쪽에서 원래는 탈원전을 외쳤다가 탈원전 쪽을 폐지한다라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물론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한 400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한 45%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15%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예. 중장기로 가신다고 했지만 1차적으로 13,000원대 부근에서는 약간 저항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13,000원의 저항대를 만났을 때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시원한 가격대 뭐 15,000원 그리고 나아가서 2024년 7월 달의 가격대 뭐 19,000원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13,000원 부근대에서 저항을 맞고 나서 이게 약간은 주가가 좀 부진할 흐름들도 있어요. 단기적이든 아니면 중기적이든. 왜냐면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기는 힘드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나는 중장기적으로 15% 계속 보유를 하고 갈래 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저항이 돌파가 안 돼서 약간은 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홀딩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15%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고팔고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3,000원대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을 돌파를 이번에 시원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는 거고 만약에 13,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살짝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내가 거기서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선택지 2가지 드릴 테니까 그 2가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전산업은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는 말씀 주셨고요. 꼭 종목에 대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바이오니아 보유 중이고요. 네. 매수가는 26,4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네, 혹시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작년 8월 달에 매수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네. 네, 고민 크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네. 올라줬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창훈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26,000원이시면 작년 여름쯤에 매수하신 네, 것 7, 같은데. 8월에 매수해갖고요. 네. 그냥 손절하기 뭐해서 여름 되면 바이오 에이스 바이오 그 유산균 때문에 올라오니까 그거 뭐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실은 이거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데. 네, 알아요. 네. 아세요? 네네. 아유, 당황스럽네. 오늘,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상승이 좀 나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은 어차피 좀 기다리신 거니까 오늘 시가 16,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고요.
네. 최소한 저는 2만 원 이상은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가지고 한 18,000원을 좀 빨리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착이 된다 그러면 5월 달 중으로도 한 2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큰 가격 조정이 아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 거의 한 7, 8개월 좀 기다리신 거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2만 원 이상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2만 원까지만 보고 그때 가봐서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네. 지금 어찌됐든 지금 오늘 시작한 어쨌든 최근 저점도 13,0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도 맞아요.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만 원 올라왔을 때 더 가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아, 이 종목이 네네. 뭐 상한가로 딱딱딱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조금 2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기간 조정으로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에 인기가 아주 많으신 유창희 본부장님. 네. 내일은 시장이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내일이요? 뭐 내일은 좀 반등을 주지 여보세요? 않을까. 네, 여보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네네. 네, 죄송한데 저 코너 이름을 까먹었네요.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아유, 제 친절맨인데 순간 네네. 당황해가지고. 네네. 네, 혹시 궁금한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 네. 있으세요? CJ. CJ요. 네네. 아,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1만 5천 원에 20%요. 11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아우, 매수 가격이 되게 좋으시네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또 산 거예요. 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위에서 아니요, 팔고 아니요. 밑에서 네네. 또 사시는. 네. 그러면 이 CJ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제 오래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싸게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그랬었어요. 아우,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CJ가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이제 올리브 영이라고 아시죠? 네네. 네, 올리브 영이 이제 상장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분 정리를 확보를 하면서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지난번 3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네. 이제 약간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CJ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 그리고 물류 유통, 그리고 뭐 이런 쪽에 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음식료 쪽에 네네. CJ 제일제당 뭐 이런 부분들 네. 아시죠? 그래서 그 네네.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화 강세를 띌 때 수익성이 좋아요. 네네. 왜냐면은 어쨌든 음식료 뭐 재료라든지 뭐 관련된 거 식자재를 유통을 할 때 대부분 다 수입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재판매를 하는 것인데,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익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네네. 제가 좋아하는 만두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물가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외식을 또 많이 안 하는 부분들도 CJ가 조금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왜 네네. CJ를 말하는데 왜 CJ 제일제당을 말하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열사들이 네네.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물류, 택배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화 상승이 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을 또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환경 자체가 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컨텐츠 쪽,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이 부분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네네.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매수가도 11,500원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1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작년에 근데 고점, 요새 계속 14만 원만 가면 그냥 내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파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까지 가야 궁금해서요. 왜냐면 네. 이게 계속 13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 떨어지니까 에이 이번에는 팔아야지 하고 나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단기로 뭐 일부 이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전략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네. 13만 원이 돌파가 되면 작년 작년 초에 이제 15만 원, 이때도 이제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가격인데 15만 원까지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상법 개정 이런 것도 감안하면 CJ가 또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월 달까지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그리고 네네. 이제 상승이 좀 강하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을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잠시 뒤에 시초가 공략주 힌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5글자 종목이고요. 최근에 섹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일경제TV의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세요? 아, 네, 맞아요. 그 아이돌 스타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팬이어서 아, 꼭 정말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종목. 눈익이고요. 아, 네. 제가 그 61,400원에 20%입니다. 61,400원에 20%요. 20%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종목 네네. 보유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4개월. 12월 10일에 73,200원에 사가지고 좀 물타기를 했어요. 더 버텼어요. 네네. 그래도 지금 4만 얼마니까 네.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아야 됐는지 아니면 또 더 오래 가면 장기로 갈 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루닛은 네. 지금 미국의 도입 병원이 200곳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볼피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그 네. 인수에 대한 효과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네네. 네네. 근데 최근에 의료 AI 좀 종목들 움직였을 때 사실 약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기대보다는 주가가 빠졌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좀 다는 안 팔아도 한 5%, 10% 팔라 그랬거든요. 근데 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근데 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루닛 관련돼서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들이 막 돌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눈익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5월 그것도 14일에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월 14일에 뉴스도 다시 나오면서 좀 해소가 네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꽤 오랜 시간 동안 루닛에 대한 유상증자 설이 도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두 달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회사에서 이제 못을 박아서 그거는 네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네.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루닛의 주가가 이제 네. 인수에 대한 효과도 보고 물론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실적 관련돼서 좀 발목을 잡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해서 이제 좀 성과를 보여가는 시기에 도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루닛이 요즘에 코어라인 소프트가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루닛에 대한 기대감 작년 11월로 갔을 때 분명히 이 종목도 시세에 대해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대로 봐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가격대, 지금 45,000원 부근, 45,000원보다 약간의 이하 가격대 이쯤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비중 확대는 더 이상 하지는 않으시되
지금 네. 이 가격대에서는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가 61,4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만 원대 121선에 대한 저항이 좀 있기도 하고 사실 매물과 저항이 좀 가격대가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시청자님이 장기적으로도 이 종목 가져갈 생각 하시는 거죠? 네네. 장기적으로 가도 좀 이익을 내고 싶어요. 너무 제가 막 그 비싸게 사서 또 네. 못하기도 했고 또 막 했으니까 요거한테 나 손해 가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뭐 시청자님한테 막 부추기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네. 지금 가격대는 팔기는 아쉽고 더 이상의 네.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시되 추가적인 시세 나왔을 때 만약에 6만 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위에 상방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5만 원 돌파하고 그 이후에 또 시세가 나오면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랑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한 네.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그 6만 원이 가면 한 5%나 이렇게 다 팔고 나머지 그거 갖고 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다 20% 가져갈까요? 만약에 거래량 실리면서 루닉 개별 이슈 또는 의료 AI 관련돼서 섹터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 6만 네네. 원에서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막 미비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분위기에 편승돼서 크게 모멘텀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는 5%에서 뭐 챙겨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가 그래요?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모멘텀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홀딩할지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여기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으로 보고 있고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꼭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